안녕하세요. 소설 파는 남자 소파남 이구용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명섭 작가님을 모시고 예,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남자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방금 이제 인사를 나눴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작가님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릴까 합니다. 예, 정명섭 작가님은 이건 뭐 제 주관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높은 창작열, 그리고 또 꾸준한 강연을 통해서 많은 독자분들을 만나오고 계시고요. 그만큼 소통을 많이 해오고 있는 작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양한 스타일의 추리문학을 써오고 있는 작가인데요. 2013년 제1회 직지소설문학상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고 2016년에는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뉴 크리에이터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개해드릴 내용은 많지만 짧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좀. 이 양력을 제 옆에 굵직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웅장해지네요, 가슴이. 그렇습니까? 네. 작가님 데뷔는 언제 하셨고 데뷔작은 어떤 작품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게 문학적인 기준에 이제 등단이라고 표현했던 거는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2013년에 직지소설 문학상 최우수상이 이제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저는 투고로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서 출판사 채택을 해서 시작을 한 걸 이제 투고라고 부르는데 그건 2006년에 이제 지금은 이제 다시 분리가 됐죠. 랜덤하우스 중앙에서 이제 나온 적폐라는 책, 이제 1, 2권짜리 이제 팩션이죠. 그 팩션이 이제 시작점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적폐. 이게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적폐가 아니라 붉은색 호적폐라는 이제 뜻이고요. 계속 설명을 해야 돼갖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책을 쓸 때 제목이나 뜻을 한번 검색을 하게 만들어뒀던 그 책. 그거 말고도 마작에도 적폐라는 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책은 검색한 이제 묻히는 거고, 이제 두 가지 용어들이 계속 나오는 바람에 좀 난감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리고 그간 출간하신 작품이 아주 많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높은 창작열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비례해서 그간 이제 발표하신 작품이 아주 많은데, 주요 작품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추락 이 작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에서 나온 기억서점. 그 다음에 제가 또 좀비 굉장히 좋아해서 좀비 작품도 많이 썼거든요. 이제 프랑스에 이제 출간됐던 폐쇄구역 서울이라는 작품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좀비물이죠. 새벽이 되면 일어나라. 그 다음에 어린 만세꾼 같이 이제 역사 동화도 썼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타 등등의 제가 사실 그래서 어제 몇 종을 썼는지 이제 온라인 서점에서 제 이름을 검색을 하고 이제 찾아봤는데 중간에 하다가 너무 피곤해갖고 포기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꾸준히 쓰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이 작가님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한번 들려주시죠, 이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서 집에 글 쓰는 요정들을 감금해 놓고 이제 일을 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혹시 그런 요정이 있으면 이제 책에 당근을 써달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희 집에는 이제 지하가 없고요. 그냥 반지하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부인과의 협업이 좀 많이 늘어난 상태. 부인도 이제 글을 많이 책을 읽었던 문헌정보학과 출신이라 이제 또 제가 브레인스토밍 할 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제가 40대 후반의 남성이라 젊거나 어린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잘 담지 못하거든요. 대변을 못하는 건데 그때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들려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궁금해하는데 저는 그냥 하루에 24시간을 모든 게 이제 글이랑 연관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제 글쓰기 활동의 일환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스튜디오가 굉장히 선진적이에요. 장비들이 그래서 이 장비들이 광경을 해놔서 나중에 제가 어떤 스튜디오에서 뭔가 이 벌어진 일을 쓸 때 요 광경을 이제 머릿속에 있는 그 회색 벽에 위쪽에는 조명이 이제 벌집처럼 붙어 있고 그다음에 뒤에는 책장 붙어 있고 카메라 앞에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하고요. 오늘도 이제 그 가방에 책이랑 패드를 넣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면서 책 읽고 그다음에 집에 가면서 이제
그 제가 쓸 책에 이제 이야기에 이제 그 자료가 될 이제 논문들을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들을 이제 좀 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도는 거고요. 사람들이 이제 글을 많이 쓰게 된 원동력이 뭐냐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공포감이라고 대답을 해요. 제가 이제 전업을 할 때 사실 이제 제가 준비된 상태에서 전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그 돈이 들어올 때가 없는데 사실 돈이 적게 번다고 적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네 입구에 조금 나오면 그 ATM기가 있었거든요. 네. 마침 제가 하는 거래하는 통장이 이제 하는 그 은행이라서 거기 가서 그냥 30분마다 나와서 사실 돈 들어올 때 없는 거 알거든요. 네, 근데 그냥 넣어보는데 지금도 굉장히 얄미운 게 아는데 한 1, 2초라도 조금 있다가 나와주면 조금 그 사이에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0.5초 만에 기재할 내역이 없다고 딱 뜨면서 나온 거예요. 되게 좀 속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부인이 뭐라고 따로 얘기하지도 않았고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시기가 이제 사실 저한테 그렇게 멀진 않았거든요. 뭐 10년도 안 된 시기라서 그때 많이 결심했죠. 만약에 나중에 일을 많이 할 기회가 오게 된다면 절대로 허투루 이제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뭐 지금의 이제 제가 일을 많이 하게 된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의 하루 일상이 창작과 연관돼 있는 그런 일상을 살고 계시군요. 대표님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한국 문학을 해외에 알릴까로 모든 게 레이더가 다 있지 않나요? 그렇죠. 늘상 그렇죠.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하시는 것도 사실 이 유튜브도 이제 그 어떻게 하면 해외에 이제 한국 문학을 알릴까, 어떻게 하면 많은 작가와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그 일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올해 2021년 발표작 중에 이제 장편 소설 추락 이 앞에 있습니다. 네, 표지 멋있어요. 멋있죠. 네. 네. 추락. 이 작품 주인공이 72시간 동안 겪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작품인데, 저도 이제 다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우리 독자분들, 그리고 또 해외에 계신 이 작품을, 그리고 정 작가님에 대한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될 해외 출판 관계자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이 추락이라는 작품은 이제 스릴러에 해당되는 작품이고요. 뭐 미스터리나 스릴러나 이제 추리나 사실 여러 가지 분류는 하지만 그 분류점들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케이크를 칼로 자르듯이 명확하지진 않거든요. 한 작품 안에 미스터리적인 요소, 스릴러적인 요소 다 들어있는데 그냥 짧게 생각하기에 제 생각에 스릴러는 그냥 범인으로부터 도망다니거나 뭔가한테 쫓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범인을 찾아가는 것도 좀 재미있는데 범인을 찾아가는 건 사실 쫓기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그런 작품을 쓸 때마다 반대로 누군가한테 쫓기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요게 중간에 보면 이제 개봉동,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 네. 여기에 다 부서진 차가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안에서 막 싸우고. 이거는 사실은 제가 몇 년 전 아주 어릴 때 아주 옛날 차 있잖아요. 옛날 차가 이렇게 다 부서지고 막 본넷에서 하얀 연기 나오면서 이렇게 도로를 막 달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영화 속에서는 나온 장면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마침 이제 그 가방 안에 이제 시신이 발견됐다, 일가족이 시신이 발견됐다라는 뉴스 뭐 이런 것들을 좀 접하면서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조합해서 여기서 보면은 주인공은 사실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누명을 썼다고 생각하고 이 누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어진 72시간, 그러니까 정확히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죠. 이 주어진 시간 안에 범인을 찾기 위해서 이제 서울을 누비면서 범인들을 찾는데 사실 그 과정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잘못을 돌이켜보는 거랑 똑같아요. 한때 유명했던 배우고 지금은 남한테 사기를 치면서 사는 그 사람. 하지만 본인은 잘못했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나는 뭐 강용호다. 내가 세상에 뭐 빚진 것도 없고 나쁜 짓 한 적도 없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그림자를 다시 따라가는 그 과정들, 그리고 이제 사실 자신 있게 생각했던 게 반전이 예상 밖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이제 뭐 일종의 반칙이라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모든 분들이 저는 다 고맙죠. 네, 왜냐면은 어쨌든 소설을 읽는데 리뷰를 남길 정도면은 대단히 책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특히 추리문학에 대해서 고수라는 뜻인데 이분들이 이제 반전에 대해서 예상 못했다, 반칙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약간 되게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하고 이게 네.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현실이 오징어 게임에서 보여진 것처럼 전 세계의 어떤 현실이 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예, 그게 이제 돌고 돌아서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오는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그 후반부에 과연 이 작품 속의 범인이 누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쭉 시종일관 보다가 막판에 누가 범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전혀 사실 예상치 못했습니다. 예, 그런 거를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그렇죠. 그러한 구조 속에 그 인물을 위치시켰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예 그 장면에서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완벽한 반칙인데 네. 사실 자세히 보시면 앞에서부터 조금씩 나와요. 네, 조금씩 나오는 사람이 범인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저는 완벽한 반칙을 했던 건 아니고요. 단지 이 사람을 감추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 이제 저는 빌드업이라는 표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이 빌드업들을 했는데 뭐 작가들이라면 글을 써보신 경험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딱 첫 줄이 풀리는 순간 느껴져요. 이게 잘 되겠다, 안 되겠다. 근데 이 추락에서의 그 빌드업은 딱 첫 줄을 푸는 순간, 잘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죠. 아, 많이 속겠구나. 그러니까 네. 여기에 범인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문자를 받고 맞습니다. 그 공간에 가서 그가 요구한 짐가방을 들고 어느 일정한 공간에 갖다 놨는데 지하실이었죠. 네. 열어보니까 그 안에 네.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끔찍해서 맞습니다. 아, 일가족의 시신이 들어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시신이 네. 발견됐는데 그러면 이제 본인이 범인으로 지목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죠. 이제 자기가 가방을 가지고 나왔고, 네. 그다음에 가방을 그 장소에 갖다 놨는데 그 안에 시신이 담겨져 들어있을 거라고는 본인도 생각 못했지만 네. 사람들이 당연히 믿지 않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수습해 보려고 해서 일단 위기는 넘겼는데 그 위기는 이제 72시간 후까지만 보장이 된 상태.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어떻게든 자기를 속여서 가방을 옮기게 한 범인을 찾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이 여기 표지에 나와 있는 한 사내가 72시간, 72시간 동안 겪는 기묘한 함정 이야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로 그게 이제 72시간인 거예요. 예, 금요일부터 이제 월요일 이제 오전까지고요. 사실 금요일 오후부터 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쉬는 시간이잖아요. 네. 작가들도 사실 이때는 이제 급한 마감 없으면 쉬거든요. 근데 모두가 쉬는 동안에 이 사람은 진짜 이 시간 동안 이걸 못 해내면 자기 일생은 이제 끝나는 거라서 네.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동분서준. 제가 이거는 언제 겪어봤냐면 그 낮술을 마신 적이 있거든요. 네. 낮술을 마셨는데 저는 이제 낮술을 마시니까 저의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술집에 이제 음식점에 나와서 천천히 전철역까지 걸어가는데 남들은 되게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시간과 제 곁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시간이 명백히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고 이 다른 시간에 대한 느낌을 좀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의 일면이기도 하네요. 저희 어머니가 이 책을 읽고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그래, 네. 나쁜 짓 하고 살지 마라. 아, 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할 때 흔히 그래요. 나쁜 놈이 나쁜 놈한테 쫓기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보시라고. 왜냐면 우리 영화 볼 때 항상, 영화나 드라마 볼 때 항상 그러잖아요. 네. 착한 사람이 막 누명을 쓰고 도망 다니면 걱정하죠. 물론 마지막에는 뭐 대부분 잘 풀릴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막 그 중에 막 뭐 터져갖고 뭐 떨어지고 막 악당한테 막 칼로 찔리고 총알을 맞고 이러는 거 보면 되게 심리적으로 네.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 안심하시게 된 게 이 주인공은 악당보다 더 악당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망 다니거나 어디 야구 배트로 두들겨 맞거나 뭐 고문당하거나 이럴 때 사실 그 장면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측은지심이나 동정심을 필요 없습니다. 주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그냥 기술적으로 이제 쫓기는 장면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서사를 걷어내니까 이 추격전에 대한 얘기들이 좀 집중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쫓기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나 누명을 썼다면 이 사람에 대한 감정 표현을 해야 돼서 네. 사실은 이제 추가 기울어질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하니까 그냥 위기로 몰아넣을 때는 그냥 위기로 완벽하게 몰아넣을 수 있고 빠져나갈 때는 그냥 빠져나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쓴 게 그걸 예상하고 이렇게 설정하진 않았지만 써보니까 그런 장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지금 추락에 대한 작품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또 한 작품을 좀 간단하게 좀 네. 듣고 싶어서 네, 네. 이왕 네. 자리 같이 한 김에 네, 여러분 추락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한 작품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기억 서점. 네, 네. 기억 서점. 맞습니다. 네, 최근에 나왔죠. 네, 나온 지 얼마 안 됐고요. 네. 시공사에서 나온 이제 책입니다. 그 서점을 무대로 하고 있고요. 이 기억 서점은 뭐 제가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지금 불광동인가 그쪽에 있는 그 니은 서점. 저 가봤어요. 네. 니은 서점. 작은 서점이죠. 맞습니다. 네. 니은 서점이고 노명우 교수라고 이제 사회학자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수염 기르시고 이렇게 TV나 가끔 나오시는데 굉장히 재밌고 네. 저처럼 가끔 맞이기도 하시고. 근데 이 서점을 제가 굉장히 자주 좋아하고요. 저는 이게 딱 들어갔는데 그 한눈에 들어오는 서점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큐레이션이 엄청 많이 돼 있다고 제가 그 책을 다 사거나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좋아할 만한 책들이 꽂혀 있는 장소들을 되게 좋아하고 서점에 또 중요한 거는 서점의 주인이나 아니면 서점 직원이잖아요. 직원이랑 들어서자마자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서점의 네. 분위기를 읽을 수 있고 그래서 하고 이제 그 최근은 못 하고 있지만 이제 그 북토크를 이제 되게 하면 그 좁은 장소에 사람들이 아기자기 모여서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북토크 최다 출연자거든요. 네, 3.5회. 그래서 왜 0.5냐면 두 명이 같이 나온 적이 있는데 좀 이분이 좀 야박하게 0.5로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인데 사실 뭐 얼마 전에 다른 채널 예스와 인터뷰에서 그랬는데 저는 이제 뒤집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평온하고 평온하고 좋은 그 서점에서 누군가 칼을 꺼내면 어떤 분일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다가 이제 노명우 교수에게 이거 혹시 서점을 무대로 이런 미스터리물 써도 되느냐. 근데 이제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고 해서 그랬더니 교수님 마음대로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먼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계신 이제 노무현 교수를 모델로 네. 주인공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시면 이름도 비슷하죠. 제가 한번 네. 헷갈리게 얘기했죠. 네. 기억 서점의 주인공은 이제 유명우 교수거든요. 그래서 이 교수가 기억 서점에서 이제 그 15년 전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상처를 줬던 누군가를 유인하는. 네. 그래서 이 서점은 어떻게 보면 책을 파는 서점이 아니라 유명우 교수가 찾아올 살인범을 잡기 위한 덫 같은 장소. 네. 네. 최근에 기억 서점이라는 최신작에 대해서 해외 출판 관계자들이 많은 문의를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서점을 배경으로 한 미스터리는 좀 있긴 하거든요. 아니면 네. 서점 주인이나 직원이 탐정이라든가 뭐 일본의 비블리아 고서당 의 미스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서점 배경으로 하지만 사실 고서점이 이제 서점 자체가 무대인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냥 서점 주인 내지는 서점의 직원이 이제 제3의 장소로 가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억 서점 같은 경우는 이 서점 자체가 이제 완벽한 무대이자 함정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이 반전과 번복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카타르시스가 적지 않으니까 한번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독자분들이 사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끝으로 이 개인적으로 혹시 좋아하는 뭐 국내 작가든 아니면 해외 작가든 혹시 있을까요? 한 명씩 꼽자면 네. 해외 작가로는 역시 셜록 홈즈를 쓴 이제 코난 도일이죠. 네. 이제 사실 두 존재가 서로 엉켜버릴 정도로 이제 셜록 홈즈가 굉장히 하는데 코난 도일 같은 경우 어쨌든 추리 소설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고요. 네. 그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현대 추리 소설들은 이 셜록 홈즈가 등장하는 이 소설을 어떻게 변주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 왜냐하면 뭐 홈즈와 왓슨이란 두 캐릭터를 성별을 바꾸느냐, 인종을 바꾸느냐, 아니면 뭐 어떤 식의 변주를 가느냐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사실 이제 업적이 대단하고 저도 어릴 때 추리 소설을 쓰려고 했던 이유가 혹시 기억나세요? 그 빨간색 책 표지에 얇은 책이 있었어요. 해문 출판사에서 나왔나요?
네, 기억나시죠? 다 이제 문학을 꿈꾸던 사람들 한 권씩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저도 초등학교 때 그거를 반 친구랑 읽었는데, 다른 반 친구들은 다 오웬리의 마지막 잎새 읽었는데, 저만 셜록 홈즈가 등장하는 바스커빌가의 개나 뭐 주홍색 연구 같은 걸 읽었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이제 해서 저한테 막대한 영향을 줬던 인물이고요. 그렇군요. 국내 작가로서는 저 김희한 작가를 꼽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쓰는 쪽은 다른데, 김희한 이제 작가가 쓰는 글마다 색깔이 좀 달라요. 네. 예, 저는 사실은 핏빛이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예, 어떻게 사람 좀비로 만들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쪽이라서 제 글을 색깔로 표현하자면 이제 붉은색인데, 김희한 작가 색깔은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 예, 그러니까 뭐 본인 성격이 투영되는 것도 그렇고, 그 남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 인간적인 측면도 좋고, 그 다음에 절망의 구를 봤을 때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왜냐면은 제가 남의 글 보고 이렇게 막 충격을 받거나 그러는데, 절망의 구는 보고 진짜 절망에 빠졌죠. 이런 작가가 있으면 나는 뭐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였었는데, 오랜 기간 뚝심 있게 한우물을 파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는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감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요만한 것도 안 잊어버리고 이러는데, 되게 대범하고 감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좀 존경이 되고, 그 다음에 쓰는 작품들이 국내에선 진짜 보기 드문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출판사에서 안 팔리니까 이런 거 쓰지 마세요라는 게 진짜 많이 들었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본인의 길을 간다는 거는 작가로서 굉장히 존경할 만한 뭐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그 동료 작가에 대한 사랑이 또 남다르시군요. 예, 이거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정명섭 작가님과 추락, 그리고 최근에 나온 기억서점이라는 두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 작가님은 발표하신 그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던데, 배수의 구역 서울이라는 장편 소설이 프랑스에서 번역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국내 독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히 해외 독자분들, 또 해외 출판 관계자 여러분, 정명섭 작가의 문학 세계 경험을 하시고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작가님 모시고 또 다른 많은 작품들 같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설 파는 남자 소파남 이구용 정명섭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